안녕하세요. 기업 강의 연금 컨설팅 전문가 차경수입니다. 은행에서 ISA 계좌에 가입한 사람이 99만 명, 증권사에서 가입한 사람이 394만 명입니다. 증권사가 은행보다 가입자가 4배가 많습니다. 예금을 할 수 있는 신탁형 가입자가 87만 명, 주식 투자가 가능한 증권사 중개형 가입자가 389만 명입니다. 좋다고 해서 가입은 해놨는데 방치하고 있거나 납부는 했는데 뭘 사야 할지 몰라 예금에 운용하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신탁형 가입자의 96%는 예적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중개형의 경우 53%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다음이 채권, 3위가 ETF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개설이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도 최대 2천만 원까지 늘어서 무지 좋은데 어떤 상품을 매수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ISA 계좌에서는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해외 주식과 스파이, QQQ, 슈드 같은 미국 상장 ETF를 매수할 수 없지만 국내 주식, 리츠, ETF, 펀드, ELS, RP, 채권 등 정말 다양한 상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ISA 계좌에서 상대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이런 국내 주식을 ISA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 차익이 주 목적인 국내 주식은 ISA 계좌에서 투자할 메리트가 크진 않습니다. 메리트가 없다가 아니고 적다는 겁니다. ISA 계좌의 최대 혜택은 비과세인데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위탁 계좌에서도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ISA에서 투자하기엔 많이 아쉽죠. 난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오직 국내 주식만 하겠다면 ISA에서 적게나마 배당소득세 감면 받을 수는 있겠지만 매매 차익에 비해 배당 비중이 크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현대차 등 국내 배당주는 어떨까요? 배당이 주 목적인 배당주 투자라면 ISA 계좌가 아주 좋습니다. 중개행에서도 최소 500만 원까지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앞으로 국내 투자형 ISA에서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비과세되니까 배당만 보고 장기 투자하겠다는 분은 국내 투자용 ISA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새로 생길 국내 투자용 ISA 계좌는 일반형도 1,000만 원, 서민형은 2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물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비과세 혜택은 못 받고 15.4%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도 국내 주식과 비슷합니다. 코덱스 200 같은 국내 ETF의 경우 매매 차익은 위탁 계좌에서도 비과세라서 ISA 계좌에서 투자할 때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기까지 합니다. 어차피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인데 연금 계좌에서는 나중에 연금 탈 때 매매 차익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거든요. 그러나 아리랑 고배당 ETF, KB스타 고배당 ETF 같은 국내 배당 ETF는 배당 소득이 크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ISA 계좌가 괜찮습니다. 국내 주식이든 ETF든 배당이 주 목적이라면 위탁계좌나 연금계좌보다는 ISA 계좌가 상대적으로 비과세 혜택은 더 크다로 정리해드립니다. 엔비디아 같은 미국 주식이나 코카콜라 같은 배당주, 그리고 스파이, 슈드, 제피 같은 상품은 ISA 계좌와 연금 계좌에서는 아예 매수할 수 없습니다. 그럼 S&P 500 ETF나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 어떤 계좌가 상대적으로 유리할까요? ISA와 연금 계좌가 위탁 계좌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위탁 계좌에서는 15.4%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비과세 한도 금액까지는 아예 세금이 없고 연금 계좌에서는 과세 이연이 됩니다. 연금 계좌에서는 당장은 세금을 안 떼고 먼 훗날 저율의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되죠. 중개형 ISA 계좌는 통산 수익의 1,00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수익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도 초과분은 9.9% 저율과세하니까 ISA 계좌가 아주 좋습니다. 세금만 고려한다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ISA 계좌는 보통 3년에서 5년 안에 만기 해지하고 나오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어렵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려면 연금 계좌가 세금 측면에선 더 유리합니다. 결론은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연금 계좌에서 투자해도 좋고 ISA 계좌에서 투자해도 수익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으니까 괜찮다입니다. 매매 차익보다는 배당 목적이 크다면 ISA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 같이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이 비과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권도 매매 차익보다는 이자 목적이 크다면 ISA 계좌가 매력적입니다. 국고채권 19-6이나 20-2 같은 상품은 이자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매매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합니다. 개별 채권은 ISA 계좌에서도 나쁘진 않지만 일반 계좌에서 투자해도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기 때문에 ISA 계좌가 크게 매력적인 건 아닙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고정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죠. 그러나 매매 차익이 아니고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 매수하는 채권은 이자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ISA 계좌가 좋습니다. 결론은 이자나 배당 소득이 주류를 이루는 금융상품은 ISA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 15.4%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는 국내 상장 해외 ETF와 ELS도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에 반해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손익에 대해 더하지도 빼지도 않는 국내 상장 주식형 ETF와 배당 목적이 아닌 국내 주식 그리고 정기예금은 상대적으로 ISA 계좌에서 투자할 메리트가 적습니다. 예금을 매수할 수 있는 신탁형의 경우 수수료가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15.4% 이자 소득세 내는 것보다는 ISA 계좌에서 수수료를 내도 득이긴 하지만 투자 상품도 아니고 예금 가입하는데 이런 수수료까지 내면서 ISA 계좌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꼭 예금만 하실 거면 계좌관리 수수료도 없는 IRP 계좌에서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면서 하는 게 더 득입니다. 그런데 신탁형 ISA 계좌 평가 금액의 96%가 예금에 몰빵되어 있습니다. IRP에 연간 1,800씩 꽉꽉 채우고 ISA 계좌에도 연간 2,000 납부했는데 투자는 겁나고 그래서 ISA 계좌에서도 예금만 하시는 걸까요? 어쨌든 시중은행에서 15.4% 이자 소득세 내면서 예금하는 것보다야 이런 절세 계좌 찾아서 운용하는 게 잘 하신 거지만 증권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ISA에서 이자 주는 개별 채권이나 채권형 ETF 같은 상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ISA 계좌 개설할 때 만기 해지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가입할 때 서민형은 매장에 나가야 하는데 굳이 영업점에 나가지 마시고 일단 앱에서 일반형으로 개설하십시오. 서민형 조건이 되면 다음에 국세청 자료가 금융사로 넘어갈 때 서민형으로 바꿔줍니다. 개설하실 때 만기는 최대한 길게 설정해 놓으십시오. 3년만 지나면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은 만기 전일까지 해야 합니다. 만기 지났는데 연장을 하지 않으면 강제 해지되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상품 매수는 안 됩니다. 만기 후 30일 이내에 현금화해야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0일 지나면 그 이후 발생한 수익은 일반과세합니다. 연금 계좌로 이체를 하려면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요. 비과세 혜택을 많이 보고 추가 세액 공제도 받기 위해서 가급적 3년 단위로 풍차 돌리기 하라고 했죠. 만기 해지에도 계좌는 남아 있습니다. 어차피 계좌는 써먹지 못하니까 만기 해지할 때 계좌도 폐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폐쇄하고 당일 다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정말 좋은 계좌입니다. 일반 이탁 계좌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금융 상품이 ISA 계좌에서 가장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3년, 5년 동안 투자를 잘해서 2천만 원 수익을 내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나도 건보료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최고의 절세 계좌입니다. 소득이 적어서 연간 4천만 원씩 납부할 여력이 없더라도 거의 세금 없이 돈을 굴릴 수 있고 여차하면 찾아서 쓸 수도 있으니까 ISA 계좌를 잘 활용하십시오. 저는 2022년 공기업에서 퇴직해서 현재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분들이 뭐가 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 다닐 때 국민연금 이미 가입했고
지금 이미 계속 가입 중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연금 많이 받는 법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 운용사입니다. 현직 때 퇴직연금 DC형으로 운용했고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했습니다. 현재 연금저축펀드 IRP, ISA 계좌를 직접 운용하고 있어서 연금 적립, 운용, 세금을 고려한 최적의 솔루션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지만 보수의 소득 때문에 건보료 별도로 내고 있고 집사람은 연금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지역 건보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건보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고 건보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연금 재무 상담 경험과 공무원, 교사, 공기업, 사기업 직원 대상 연금 실전 강의 경험이 많아서 강의 대상 연령대만 얘기해 주시면 맞춤 강의를 해드립니다. 저도 현직 때 성희롱 예방, 청렴 교육 등 수많은 직장 교육을 받았지만 은퇴 후 40년, 50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연금 설계, 은퇴 설계, 건보료를 포함해 각종 연금 세금 절세 방법에 대해 한 번도 강의를 듣지 못했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전 디테일에 제가 강합니다. 각 공무원 인재개발원이나 연수원, 정기 과정이나 워크숍, 기업 특강 계획 짜실 때 불러주시면 만족도로 평가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